안녕하십니까, 엘리오스입니다. 오늘은 4월 3일입니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4.3 사태 혹은 4.3 항쟁이라고 불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 한 달 동안 제주도라고 하는 섬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념적인 차이, 보수냐 진보냐의 차이로 굉장히 많이 양쪽으로 정말 극단적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조금 봤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이 사건의 정말 나름 사실적인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이 이야기를 켰습니다.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있는 사실인데 이념적으로 이거를 본인들한테 필요한 부분들만 포함을 한다니까 발췌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 있는 모든 사실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4.3 사건, 4.3 항쟁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야기 하다 보면 여순 반란, 여순 군사항쟁, 항명사건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어나게 된 배경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 남노당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남조선 노동당, 이 줄임말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월북하기 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뭐냐면 1948년 5월 달에 전국적으로 유엔 결의안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북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련 군정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하고 소련이 제시한 신탁통치안을 5년 신탁통치, 40년 신탁통치, 말이 많은데요. 일단 신탁통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고, 신탁통치 이후에 하나의 나라로 다시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남쪽에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 그때는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이승만 박사 등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것이건 사실 역사의 if는 없으니까요. 뭐가 맞았다 틀렸다는 일단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점에서 제주도에서 그 단독 선거, 그러니까 남노당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단독 선거를 방해하라고 하는 지침을 그러니까 남측 전체 도당, 그러니까 지역 지부에 내렸습니다. 그것에 제주도에서 움직인 것이 4월 3일에 봉기를 한 것이 제주도 4.3 항쟁의 시작입니다. 예, 분명히 남노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첫 번째 진행되긴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수 측에서는 빨갱이들의 그런 반란을 진압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이후에 시작은 그것이 맞아요. 그 이후에 흘러간 양상은 뭐냐면 경찰과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주도민들의 무자비한 살상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 제주도 4.3 항쟁에 대해서 국가가 피해 보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부분이에요. 그 원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국가에서, 근데 사실 국가는 아니었거든요.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인데, 이후에 소급해서 배상을 하는 부분인데, 그 유공자로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피해자죠. 유공자라기보다는 피해자로 인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나라는 뭐 아직 그때까지는 미군정인 상태였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또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법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로당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빨갱이고 국가에 해가 되고 국가에 해가 되는 행동을 했고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법정에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경찰은 국민들에 대한 살상권이 없죠. 근데 여기 덧붙여서 국가 조직도 아닌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고향이고 공산당이 싫어서 월남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서북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죠.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어린 사람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야인시대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화룡, 정팔, 시라소니 같은 사람들이 서북청년단 소속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대부분 서북청년단 소속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경찰적인 행정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의도야 어떻건 그 사람들이 옳은 행동이었고 나쁜 행동이었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그냥 깡패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깡패 집단을 동원해서 그 무력시를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건 분명히 전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또 하나의 팩트는 뭐냐면, 그러면 그때 돌아가신 분들 전부가 남로당원이었나? 라고 하는 겁니다. 대두도민의 거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4.3 사건이라고 명확할게요. 4월 3일에 일어났던 그 사건 때문에 제주도민 중에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게 섬이기 때문에 더 할 거예요. 어디 딱 갈 데가 없어요. 거기를 거의 일본군이 독립군들 잡을 때 썼던 방법 하나를 둘러싸고 점점 좁혀가면서 이렇게 압박해 들어간 전술을 썼어요. 그걸 섬에서요. 그리고 그러니까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족이라고 죽이고 그 사람에게 밥을 한 끼 줬다고 죽이고 어딘지 얘기 하는데 얘기 안 해서 죽이고 그러니까 무자비한 살인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뭐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잘못한 거예요. 그걸 지시한 사람이 있건 혹은 그 사건이 단순히 빨갱이들 준동을 막았다 라는 식으로는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주도 도민의 3분의 1이 빨갱이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여기에 덧붙여서 여수 순천에 있는 군인들을 제주도에 투입을 해서 그것을 진압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래요. 대부분의 큰 민중항쟁, 그러니까 민중들이 일어나는 이런 봉기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되게 작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강력한 진압 때문에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똑같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항을 하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남로당원들만 잡아서 속간에서 잡아가고 재판을 하고 하는 시기였다라고 한다면 거기 모인 사람, 그 제주도 도민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법치주의가 정말 중요하고 안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인 것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을 지켜내는 겁니다. 근데 국가 권력이 나서서 국민을 죽이다니요.
그것도 죄가 있는지 없는지,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그 죄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저는 사형제에 대해 물론 반대를 합니다만, 사형제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형을 시킬 수도 있죠. 법정에서요. 하지만 경찰력과 군인을 동원해서 제 나라 국민을 죽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자, 빨갱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 뭐,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느 부분 정도는 뭐, 저는 부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뇌를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사상에는 자유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시도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는 제지하고 검거할 수 있지만, 생각과 사상에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정에 의해서가 아닌 상황에서 제주도민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학살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이유에서 저질렀어도 비판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순항쟁, 여기서 또 연결돼서 이게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좋은 편리한 것만 발췌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발췌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남노당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하긴요, 이 사람들은 남한만의 단독 정권이 수립되는 단독 선거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신당 통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어서, 그 근거도 동의하겠지만, 이미 결정된 것을 없는 방식을, 투표에 방해라는 식은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부터 올바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보수 쪽의 입장에서는 그냥 빨갱이들의 준동이었다를 부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의 희생을, 큰 것을 잡기 위해서 작은 것들 일부 희생되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일부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여수 순천에서 군인들을 투입해서 반란 진압하려고 합니다. 반란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이 소요 사태를 진압하려고 합니다. 근데 군인들이 가질 않아요. 여순 반란이라고 명명되어졌고, 여수 순천의 군인들이 항명을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항명을 주도했던 사람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도하는 세력은 물론 군인 내 남노당계 하급 장교들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보 세력들은 군내 하급 장교, 남노단계 하급 장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보수 측은 빨갱이 군인들, 그러니까 군내 잠입해 있던 빨갱이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죽을 뻔합니다. 사형을 언도받기 직전에 백선엽 장군 회고록에 있었던 얘기가 그럴 거예요. 본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 구출하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제 만주 군관학교 시절부터 선후배로 어느 정도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전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형이 남노당에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남노당에 가입을 하게 되고, 일단 이런저런 활동을 했지만, 하다가 그 여순 항명 사건이라고 저는 얘기할게요. 여순 반란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건 이후로 전향을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포인트들도 다들 놓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보수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은 빨갱이였다, 빨갱이였던 적이 있다라는 얘기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숨기는 거고요.
진보 쪽에서는 박정희가 어릴 때는 어느 정도 이런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꺼려합니다. 발췌하지 맙시다. 역사는 발췌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난 사건을 그대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역사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남로당의 방해 공작이 맞았고요. 그 다음은 과도한 경찰권의 남용도 맞고요. 그 경찰권의 남용이 커다란 민중 봉기로 이어진 것도 맞고요. 그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제주도민이 죽은 것도 맞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죠. 우리 국민이 많이 죽었으니까요. 제발 역사적 사건을 자기들의 편의로 이용하지는 맙시다. 이게 있는 건 있는 것대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정말 멋있어 보이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저들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보수의 잘못을 인정할 때 진보들의 잘못을 더 많이 깔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릴게요. 진보에서 생각이 보수로 바뀌는 사람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러셨어요.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잠깐 생각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정말 생각이 똑바로 바로 잡히게 되는 형태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리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